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정유성 교수입니다. 예, 지난주, 온라인 강의 때 교수가 약속했던 대로 요번 주는, 이제 요번 5번째 실험 5회 실험 영상을 보여주면서 데이터 처리할 수 있도록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를 알려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요. 자, 지난 시간에 이제 10초의 이 실험 과정까지 여기까지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죠. 표준 시약을 먼저 만들고 NaOH 0.5몰 농도의 그 수산화소듐의 표준 용액을 먼저 만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어서 그걸 가지고 식초의 일부를 따서 일단 식초가 너무 진하니까 희석을 시킨 다음에 희석시키고 나서 희석된 식초 수용액에다가 NaOH를 떨어뜨려 가지고 페놀프탈레인 지시약의 색깔이 변할 때까지 적당히 적정을 해서 얼마만큼의 NaOH가 들어갔는지를 알아내고 그걸 바탕으로 계산을 해서 식초 속에 들어가 있는 아세트산 CH3COOH라고 하는 그 분자의 퍼센트를 구하는 거. 퍼센트를 구하는데 희석된 식초 용액에 들어가 있는 아세트산의 용액 농도를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본래 희석시키기 전에 원래 존재했었던 식초 용액 10ml 속에 들어가 있는 아세트산의 퍼센트, 그 존재 퍼센트를 계산하는 게 이 실험의 목적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었습니다. 지난 영상 보고 나서 요번 영상 딱 볼 때 그 목적을 까먹고 지금 설명을 대충 들으면 문제가 뭐냐면 결과를 똑바로 답을 못해요. 그러니까 희석된 용액 속에 들어가 있는 아세트산의 퍼센트를 갖다가 정답인 양 계산해서 레포트에 써서 제출한 친구들이 부지기수로 나올 것 같아서 지금 분명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실험을 통해서는 희석된 용액의 희석된 식초 용액의 정확한 적정량을 측정하고 난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희석되기 전에 오리지널 식초 용액 10ml에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아세트산의 농도를 퍼센트로 구하는 게 실험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분명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된다면 큰일 나요. 자, 어쨌든 그래서 실험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봅니다. 자, 기본적인 실험 도구를 준비해야 되겠죠. 그렇죠? 당연합니다. 준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잠깐만 이거 좀 감출 수 없나? 감춰지나 이게? 안 감춰지네요. 자, 실험 도구는 보는 바와 같이 여기서 보면은 250ml짜리 부피 플라스크를 준비해 놨습니다. 원래 여러분 실험 교재를 지금 보시면은 준비해야 될 도구에 500ml짜리 부피 플라스크를 준비하라고 분명히 설명이 있을 텐데 왜 요번 실험에서는 500ml가 아닌 250ml짜리 부피 플라스크 좀 반용량짜리 준비했냐면요. 이 적정 실험은 한 번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원래는 숙달이 안 된 사람은 3번에 걸쳐서 2번 내지 3번에 걸쳐서 반복해서 실험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NaOH 표준 용액을 만들 때 한 500ml 정도는 충분히 만들어 놓고 실험을 해야 한 350에서 400ml 정도 소비를 해서 적정 실험을 끝낼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이 영상은 숙달된 조교와 교수가 같이 실험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실험 결과가 비교적 정확하게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NaOH 표준 용액을 필요 이상으로 많이 만들 필요는 없어서 왜냐면 시약 낭비이기 때문에 그래서 반 정도 해당되는 250ml에 해당되는 NaOH 표준 용액을 만들기 위해서 부피를 좀 반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시약을 뜨는 양도 한 반 정도 줄인 양으로 시약을 채취하도록 이제 실험이 이제 디자인이 돼서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약수저며 피펫이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플라스틱 재질의 피펫 펌프, 그 다음에 밑에 기다랗게 되어 있고 하얀색 플라스틱 밸브가 달려있는 뷰렛이라는 거, 그 다음에 삼각 플라스크, 저울 이렇게 준비해 놓고서 지금 실험을 초창기 뭐부터 만들려고 하는 거냐면요. 표준 용액 NaOH를 만드는 방법부터 여러분께 먼저 영상으로 보여드려도 될 것 같아서 일단 이것부터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인 실험 도구를 준비한 다음에 자, 일단 도구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렸고요. 자, 좀 봅시다. 차분차분하게 이런 설명을 쭉
대신 이 실험할 때는 NaOH는 강염기니까 장갑을 껴야 됩니다. 예, 그 니트릴 장갑이라고 해서 하늘색의 파란색 장갑을 끼고서 실험을 해야 되고요. NaOH는 물에 녹았을 때 NaOH가 원래 가루입니다. 그 가루가 물에 녹을 때는 엄청나게 뜨거운 열이 발생합니다. 발열 반응이어가지고요. 손이 딜 수가 있기 때문에 장갑을 꼭 끼고 작업을 해야 됩니다. 자, NaOH는 가루 형태이기 때문에 무게를 먼저 재서 정확한 그램수를 잰 다음에 물에다 녹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유산지라고 하는 이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은 종이를 두 번 이렇게 모서리 쪽으로 대각선으로 접어서 날카롭게 접어야 됩니다. 이거 안 접어주면 나중에 후회하게 돼요. 자, 접어주고서 유산지에다 올려놓고, 저울에다 올려놓고, 그 다음에 전원을 킨 다음에 0.00g이라는 거 확인한 다음에, 저울에 종이가 올려져 있는 채로 0.00g, 그 다음에 NaOH 가루를 준비해서, 이제 보신 바와 같이, 약수저로 가루를 차분하게 떠서 이제 덜어냅니다. 미리 여러분께 상식선으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 그 NaOH를 조금씩 덜어내서 이렇게 무게를 재야지 왕창 덜어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그람수보다 더 많이 덜어냈네 싶다 싶을 때 다시 종이 위에 올려져 있는 가루를 떠서 저 통에다 다시 넣으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오바해서 양을 꺼내놨다 할지라도 일단 한번 바깥으로 꺼내놓은 가루는 본래통에다가 덜어 넣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염이 되거든요. 자, 어쨌든 5.00g의 NaOH를 채취를 한 다음에 250ml 부피로 용액을 만들면은 0.5몰 농도의 NaOH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5.00g의 NaOH 가루를 250ml짜리 부피 플라스크에다가 옮겨 넣습니다. 유산지를 모서리 방향으로 대각선으로 두 번을 접은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구가 좁은 유리병이나 어떠한 그 플라스크 안에다가 가루를 부어 넣을 때 흘리지 않고 제대로 넣기 위해서는 이렇게 유산지를 접어서 날카롭게 해 주어야 제대로 유실 없이 가루를 온전하게 플라스크로 옮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보이는 노란색 자막처럼 500ml짜리 부피 플라스크를 사용할 경우에는 10.0g의 NaOH를 넣어주어야 0.5몰 농도의 NaOH 수용액이 완성이 될 수가 있어요. 자, 가루가 들어간 거 보이시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증류수를 땁니다. 증류수라고 하는 건 순수한 물이에요. 이거 오탈자가 있네요. 30차 증류수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거는 3차 증류수입니다. 3번에 걸쳐서 증류를 거쳐가지고 순수한 물만 얻어냈을 때 3차 증류수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거를 부어서 정확히 그 부피 플라스크 목에 있는 눈금선까지만 딱 채우면 250ml가 정확히 채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부어서 이렇게 채워주시면 되는데 한 방에 막 부어주는 게 아니라 지금 보는 바와 같이 가루가 충분히 녹으라고 부피 플라스크의 중간까지 물을 채워서 저렇게 흔들어서 녹여준 다음에 녹여주는 과정을 저렇게 두세 번씩 반복해 가면서 차츰차츰 부어서 녹여줘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아까 교수가 얘기했지만 NaOH가 물에 녹으면서 엄청나게 뜨거운 열이 발생한다 그랬어요. 무려 70도에서 80도까지 온도가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저 아랫부분을 함부로 만져서는 안 됩니다. 화상을 입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NaOH 가루가 물에 녹을 때는 완벽하게 녹기 전까지는 물의 색깔이 밑에 보이는 것처럼 약간 뿌연 색깔을 띱니다. 깨끗한 물에 비해서 뿌연 색깔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그 뿌연 색깔이 완벽하게 투명한 색깔로 바뀔 때까지 물을 부어서 흔들어줘서 녹여주게 됩니다. 아직은 뿌였네요. 그렇죠? 아직까지는 열이 나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마저 깨끗한 물을 부어줍니다. 자, 여러분 잘 보시면은 맨 위에 부분까지 물이 채워질 때쯤 되면은 거의 다 녹아서 뿌연 물이 점점 투명해진다는 것을 여러분 느끼실 수가 있어요. 잘 보세요. 자, 지금은 아직까지는 뿌옇죠. 근데 좀 기다리면 점점 투명해지고 있습니다. 방금 전보다는 좀 그죠. 투명해지고 있죠. 뿌연 게 없어지고 있죠.
자, 그렇게 해서 그 부피 플라스크 위에는 눈금이 있어요. 눈금을 잘 보시면 눈금에 맞게끔 용액을 부으시면 되는데, 수용액 같은 경우에는, 액체의 경우에는 아래로 볼록 이렇게 수면이 조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액체라면 이 눈금의 어디 부분을 맞춰야 되냐면 수면의 아래로 볼록한 부분에 맞춰가지고 그 눈금에 닿게끔 맞춰서 용액을 부어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여기까지가 표준화 작업이 끝나고, 표준 용액을 만드는 게 끝났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실험을 하려고 하는 식초를 10ml를 피펫 펌프로 피펫을 통해서 빨아 올린 다음에, 이제 조교처럼 빨아 올린 다음에 이제 100ml 삼각 플라스크에 옮겨서 식초만의 무게를 측정해야 됩니다. 자, 삼각 플라스크까지 올려놓은 상태에서는 0.00g으로 맞춰놓고, 그 다음에 순수한 식초 10ml가 들어갔을 때 몇 g이 되겠느냐를 측정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삼각 플라스크의 무게는 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0ml에 해당되는 식초의 그 무게는 9.89g이 측정이 됐습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되겠죠? 실험 결과 처리하려면요. 그리고 40ml의 증류수를 넣어준 다음에 페놀프탈레인 두세 방울을 이제 떨어뜨려서 이제 시약을 최종적으로 완료를 해야 됩니다. 준비를 완료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10ml에다 40ml의 증류수를 넣게 되면은 식초가 10ml에서 50ml로 전체 부피가 5배 희석이 되는 거죠. 5배로 부피가 늘어나면서요. 그다음에 PP, 저게 적혀져 있는 게 바로 페놀프탈레인 지시약입니다. 스포이드로 조금 따서 딱 두세 방울 정도만 저 식초가 희석되어 있는 용액에다가 떨어뜨려 주고요. 저렇게 두세 방울 정도만 집어넣어 주면 됩니다. 자, 희석된 식초가 저 삼각 플라스크에 담겨져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앞서서 만들었던 0.5몰 농도의 표준화 작업이 끝난 NaOH 수용액을 뷰렛에다가 넣어주고, 그 뷰렛이 얇은 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기방울이 중간에 채워지지 않도록 주의해서 채워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먼저 뷰렛에다 부을 때는 비커에다 먼저 옮긴 다음에 비커의 뾰족한 부분을 통해서 깔때기를 꽂아 놓은 뷰렛 끝에다가 부어서 넣어주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는 바와 같이 플라스틱 깔때기를 뷰렛 끝에다가 딱 꽂고, 자, 개수대로 쪽으로 들고 가서 막 흘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 녀석을 뷰렛에다가 채워 넣습니다. 뷰렛은 보통 실험실에서 사용하는 거는 전체 부피가 50ml, 내부 부피가 50ml 정도 되는 뷰렛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눈금이 50칸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렇게 NaOH가 지금 채워져 있죠? 그쵸? 쭉 위에까지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눈금이 지금 보이실 거예요. 그쵸? 눈금 보이시죠? 숫자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맨 위쪽 눈금이 0 눈금이고, 위에서부터 내려오면서 1, 2, 3, 4, 5, 6, 7, 8 이렇게 50까지 눈금이 점점 증가합니다. 지금 여러분 눈금이 잘 안 보이는데 정확히 몇 밀리리터까지 액체가 채워졌는지 눈금 좀 이따 바로 보여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자, 이렇게 뷰렛에다가 충분량의 NaOH를 채운 다음에 뷰렛 스탠드에다가 보는 바와 같이 철저하게 이제 고정을 시켜놓고 실험을 할 수 있는 준비를 세팅을 합니다. 차분하게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 밑에다가 이제 섞기 위해서 아까 희석된 식초가 들어가 있는 삼각 플라스크를 위치시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눈금을 좀 확인할까요? 처음에 최초 그 NaOH가 채워져 있는 눈금을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하려면 이제 눈금이 안 보이니까 좀 돌려서 눈금이 보이도록 조교가 이제 높이 조절도 좀 하고 있고, 눈금이 정확히 보이도록 A4 용지를 뒷면에 딱 대서 눈금을 정확히 읽는 건데요. 자, 방금 전에 조교가 그 NaOH 표준 용액을 뷰렛에 눈금 1.0ml가 되는 데까지 일단은 정확히 채워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넣기 전에 뷰렛의 최초 눈금은 1.0ml에서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네.
꼭 기억하시고요. 아래로 볼록인 부분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방울씩 떨어뜨리면서 적정을 합니다. 그래서 페놀프탈레인의 색깔, 분홍색이 30초 이상 없어지지 않고 머물러 있을 때까지 NaOH를 한 방울씩 떨어뜨려서 섞는 작업을 계속해서 지속해서 실시해 줍니다. 네, 조개의 속길이 덜덜 떨리죠, 그쵸? 예. 한 방울씩 똑똑 떨어뜨리기 위해서, 예, 저렇게 떨어뜨리면서, 예. 그래서 떨어뜨리는 작업을 한 10분 넘게 떨어뜨리다 보면은 어느 순간부터 지시하게 색깔이 분홍색으로 막 바뀌어오는 게 이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보시기엔 어때요? 아, 이쯤 되면 적정 다 끝난 것 같죠? pH 7 근처 온 것 같죠? 그게 여기서 속으면 안 되는 게 그냥 떨어뜨리기만 해서 색깔 변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제대로 한번 섞어봐야지 합니다. 섞게 되면은 분홍색이 보인다 할지라도 섞는 과정에서 분명히 페놀프탈레인 색깔이 다시 무색으로 변해요. 그럼 아직 적정이 완벽하게 끝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흔들어서 섞어도 저 분홍색이 사라지지 않을 때까지 않는 정도의 양까지는 꾸준히 넣어줘야 됩니다. 저렇게 흔들면서 저렇게 넣어줘야 되는데요. 자, 지금 보니까 계속 섞이고 있어도 지금 요 순간에서는 흔들어도 그래요. 페놀프탈레인 색깔이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까지가 적정을 하면 되는 부분, 즉 종말점입니다. 그럼 여기까지에서 얼마만큼 들어갔는지를 이제 몇 밀리터까지 들어갔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 눈금이 안 보이네요. 좀 돌려봅시다. 아, 좋습니다. 이렇게 눈금이 이렇게 돌려져서 이제 눈금이 보이는데 23과 24 사이에 아래로 볼록하는 눈금이 이렇게 위치하고 있네요. 23.5보다는 좀 5는 좀 넘긴 것처럼 보이네요. 대략 23.6ml까지 최종 눈금이 보이네요. 그러면은 1.0ml에서부터 23.6ml까지는 토탈 22.6ml의 NaOH가 사용되었다. 이 정도의 부피의 NaOH가 사용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적정을 위해서 희석된 식초를 적정하기 위해서 중화 적정하기 위해서 NaOH가 저만큼이 들어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되면은 이 실험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오프라인에서 실험실 오셔서 실험을 하시면 두세 번 이 실험을 반복하게 됩니다. 2시간 동안 한 번 적정을 끝내는데 보통 한 20분 정도 걸리거든요. 근데 이제 영상이기 때문에 중간에 지루하고 시간 오래 걸리는 부분은 교수가 잘라내서 이렇게 간편하게 10몇 분 18분 정도에 걸쳐가지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12분 영상인 것 같은데 그 정도로 간단하게 보여드렸는데요. 실제로 이제 다음 주에 있는 뭐 산화환원 적정 같은 것도 이렇게 뷰렛을 이용해서 똑같은 실험 도구 세팅해갖고 하는 실험인데 그 실험은 한 40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한 번 적정을 하는데요. 그래서 2번 정도 반복을 하면은 뭐 1시간 한 반 정도 넘기는 실험 스케줄이 될 거예요. 실제로 할 경우에 이제 여러분께는 짧고 핵심 위주로만 영상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이제 실험 데이터 처리하실 수 있도록 교수가 이제 도와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해가 되셨죠? 자, 그래서요, 지금 보여준 영상을 바탕으로 해서 식초의 무게는 초반에 몇 그램을 땄는지 식초 원액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희석시키고 난 다음에 이제 NaOH라고 하는 그 표준 용액의 농도가 0.5몰 농도라는 거는 이미 벌써 알려드렸기 때문에 여기 0.5몰이라고 기록하셔야 되고, 소비된 NaOH가 얼마나 소모가 되었는지 이것도 아까 실험 데이터, 여기까지는 실험 데이터로 요거 하나, 둘, 세 개는 계산이 가능하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소비된 NaOH의 몰수, 그 다음에 식초 중에 아세트산의 몰수, 이거는 말이에요. 희석된 식초 속에 들어가 있는 아세트산의 몰수가 아니라 식초 원액, 희석되기 전에 거기 속에 들어가 있는 아세트산의 몰수를 계산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걸 통해서 이 몰수에 해당되는 식초 원액, 5g 속에 들어가 있는 식초 원액 속에 몇 몰이 들어가 있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몇 몰에 해당되는 아세트산의 몰수가 몇 g의 아세트산인지를 계산하셔야 식초 전체의 무게 중에 아세트산이 몇 g이 들어가 있다라는 걸 파악을 해서
식초의 순도, 즉 아세트산이 몇 퍼센트 들어가 있는 식초인지를 계산을 해낼 수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지금 이해를 하셔서 실험 결과를 처리해야 됩니다. 그 보고서 쓰라고 하니까 실험 결과에 대해서 좀 풀어서 좀 써서 설명을 넣으라고 하니까 학생들 중에 아주 이상한 친구가 있었어요. 어떤 친구가 있냐면 여기만 숫자만 딱 때려 넣고 실험 결과 난 작성했으면 딱 요렇게 딱 요것만 딱 작성하고 어떻게 채워지게 되는지 이 계산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를 세세하게 설명을 하지 않고 그냥 답만 적어 넣은 친구도 있는데 교수는 여기 답 채워넣었다고 잘했어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답 채워넣을 거 간단한 거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답을 채워넣기 위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서 어떻게 저 답을 꺼내는지 그 과정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느냐 없느냐를 확인하기 위해서 보고서를 쓰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과정 설명하셔야 됩니다. 한 줄짜리 계산식 띡 하고 적어놓고 어떻게 나는 다 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도 있는데 글쎄 상대적으로 교수의 의도를 알아서 세세하게 풀어서 적어서 보고서를 제출하는 친구들과 본인과 어떻게 비교가 될지를 잘 생각해 보시면 그렇게 적으면 안 된다는 걸 아실 거예요. 인생 간편하게 살고 싶겠지만은 보고서라는 거에 목적과 취지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좀 따라주셔야 됩니다. 당연한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실험 결과 정리하실 때 세세하게 정리해서 풀어서 적어주시면 최소 A4용지 반 페이지 이상 당연히 나오고요. 나와요. 지금 표 하나만 이것만 그려도 반 페이지는 3분의 1페이지는 나오겠다. 자, 그리고 추가적인 과제는 복잡하게 과제를 내진 않겠습니다. 생각해볼 문제 7번. 네, 7번. 생각해볼 과제, 생각해볼 문제, 그 7번 사항 있잖아요. 그것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5번과 7번에 대해서 여러분 제대로 작성을 하셔가지고 A4용지 3장 분량으로, 생각해볼 문제까지 해서 3장 분량으로 워드로 작업을 해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함초롱 바탕 이런 글씨체 쓰지 마시고요. 네. 그런 10포인트 좀 지켜주시고, 이상하게 자간 조정하고 막 줄간격 조정하고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하는데 조정하시더라고요. 그럼 당연히 감점합니다. 자, 안내상 괜히 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어쨌든 그거 지켜서 제출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워드로 작성해서 그냥 제출한 친구도 있는데 워드로 작성해서 보내시면은 교수가 그거 컨트롤 C, 컨트롤 V로 카피해가지고 교수의 컴퓨터에 들어가 있는 한글 프로그램을 띄워서 한글 창에다가 워드 내용을 갖다 그대로 교수가 붙여넣기를 해본 다음에 분량 어떻게 나오는지, 그 다음에 내용 어떻게 그 다음부터 작성했는지를 그 다음부터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옮겨놓고 교수가 파악을 하니까요. 이렇게 알고 계시고 보고서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주일 안에 3장짜리 작성 못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데 힘들다고 너무 생각만 하지 마시고 적어도 서너 시간 이상 투자를 하셔서 보고서다운 보고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기까지 해서 간략하게 영상 소개, 강의 소개, 실험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다음에 보아요.